야, 지겹지도 않냐? 어떻게 1시간 동안 똑같은 노래만 계속 들을 수가 있냐? 너도 맨날 핸드폰으로 똑같은 게임 하루 종일 하잖아. 그 게임은 할 때마다 무한감동. 됐어. 노래 들어야 되니까 말 시키지 마. 이런, 서연이랑 창민이는 오늘도 티격태격이군요. 서연이가 똑같은 노래를 1시간째 듣고 있는데 지겹지도 않은가 봐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가사도 새롭게 들리고 새로운 악기 소리도 하나씩 들리고요. 난 절대 이해 못하겠다. 나는 한 번 했던 건 절대로 2번 다시 안 하는 성격이라. 공부할 때도 똑같은 걸 계속 보려고 하면 정말 못 참겠어. 하긴 나도 공부할 땐 반복하는 거 재미없어.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음악 듣게 되고. 선생님, 여러 번 볼수록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요. 지겹지 않게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비법 같은 건 없어요? 물론 있죠. 지금부터 그 비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오늘은 완벽한 복습과 완벽한 공부의 집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수업, 완벽한 복습. 그동안 여러분의 머릿속을 지배했던 아주 무서운 오해가 있어요. 뭔데요? 무조건 똑같은 걸 반복해서 공부하는 걸 복습이라고 믿고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복습만 하려고 하면 지겹고 짜증났단 거예요. 그 오해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괴로움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줄게요. 첫 번째 가르침. 기억에서 사라진 것만 다시 익히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프를 보세요. 첫 번째 복습할 때 몇 퍼센트를 다시 채워야 기억이 완벽하게 복구되나요? 56%. 절반 조금 넘게 채워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복습할 땐 3분의 1 정도를 다시 채우면 원상복구 되겠는데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복습할 때 다시 채워 넣어야 할 기억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 확실히 보이죠? 그러니까 복습할 때마다 모든 내용을 다시 봐야 한다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세요. 복습할 때마다 이렇게 공부할 양이 줄어든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괴로움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줄 두 번째 가르침. 복습할 때마다 다양한 공부 방법을 사용하세요. 공부해야 될 양과 시간에 따라서 어떤 땐 머릿속에 저장하는 공부가 효과적이고 어떨 땐 머릿속에서 꺼내는 공부가 효과적이거든요. 이렇게 여러 방법을 쓰다 보면 지겨움도 훨씬 줄어들고요. 언제, 어떤 방법을 쓰는 게 효과적인데요? 우선 첫 번째 복습. 학교 수업을 듣자마자 1시간 뒤에 복습하려면 공부 시간이 별로 없겠죠. 계속 다음 수업을 들어야 할 테니까요. 정말 그렇네요. 이럴 땐 머릿속에서 꺼내는 공부가 딱이에요. 필기한 것 중에서 핵심만 확인하면서 수업 시간에 뭘 배웠는지 잠깐 떠올리는 정도면 되죠. 두 번째 복습할 때는요? 이땐 머릿속에 저장하는 공부에 집중하세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처음으로 여러분이 직접 익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교과서 본문을 직접 읽으면서 핵심 내용을 덩어리로 묶어 정리하고 외워야 하는 게 바로 이때죠. 느린 공부 스타일로요? 빙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복습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땐 머릿속에서 꺼내는 공부와 머릿속에 담는 공부를 함께 하는 게 효과적이죠. 지난번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잊어버린 게 뭔지 체크한 뒤 그 부분만 다시 공부하면서 기억을 다시 채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지루하지 않겠네요. 여기서 팁 하나. 복습은 단원의 흐름을 타세요. 첫 번째 소단원 복습 따로, 두 번째 소단원 복습 따로 나눠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쭉 이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그렇지만 소단원 2개를 한꺼번에 복습하려면
양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머릿속에 담는 공부만 하면 그렇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잊어버린 부분만 머릿속에 다시 담는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내용을 익히면 이해도 훨씬 쉬워진다는 사실. 자, 드디어 마지막 복습 차례군요. 이젠 대단한 종합 문제들을 풀면서 머릿속에 꺼내는 공부에 집중하세요. 그동안 여러 번 복습을 하면서 중요 내용을 머릿속에 새겨왔기 때문에 문제집이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요. 선생님, 머릿속에서 꺼내는 공부랑 머릿속에 담는 공부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좋아요. 우선 머릿속에서 꺼내는 공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책과 노트를 덮고 핵심 내용을 적어보는 방법,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 이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뭘까요? 네 머릿속에서 뭐가 없어졌는지를 찾아라. 바로 그거예요. 머릿속에 담는 공부 방법은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참고서에 의존하지 마세요. 전 참고서가 좋은데 정리가 잘 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이걸 보세요. 통치 질서와 사회기강 유지를 위해 매우 엄격한 형벌 제도를 실시함. 머릿속에 잘 들어오나요? 그게 같은 내용을 교과서로 확인해보죠. 잠깐 읽어볼까요? 법이 완전 센데요? 사형도 엄청 많고 도둑질하면 10배나 물어내고 신기해요. 한 번 읽었는데도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머릿속에 담는 두 번째 공부 방법. 교과서 본문을 읽으세요.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설명돼 있어서 전체 내용이 잘 이해되고 기억하기 쉽게 다져지죠. 머릿속에 강한 자극도 주고요. 교과서 읽는 건 재미없는데.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겐 와우가 있으니까요. 교과서를 무조건 읽으려고 하면 좀 지루해지죠? 그럴 땐 왜, 어떻게, 어디에를 발판 삼아서 교과서 본문을 뛰어넘는 생각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걸 유식한 말로 메타적 읽기라고 하는데 우리 머리에 최고로 강력한 자극을 준답니다. 자, 머릿속에 남는 세 번째 공부 방법. 핵심은 여러분이 직접 정리하세요.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덩어리로 묶어서. 제가 직접이요? 많은 내용을 덩어리로 잘 묶어놓은 참고서들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직접 묶은 덩어리만 인정해주죠. 두 번째 수업, 완벽한 공부의 집. 근데 제가 핵심을 잘 골라낼 수 있을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만 정리해 놓을까 봐 불안해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시험에 나올 만한 핵심 내용을 골라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선생님은 시험 문제 절대 안 찍어줘요. 얼마나 깐깐하신데요. 물론 저도 수업 시간에 시험 문제를 찍어주진 않아요. 하지만 학교 시험 문제를 누가 만드나요? 학교 선생님들이 만드시죠? 맞아요. 제가 비밀 하나를 알려주죠.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걸 시험 문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뭐가 나올지 알고 싶다면 선생님이 어떤 걸 강조하시는지 집중해서 들으면 되겠네요? 빙고! 근데 단순히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1시간만 지나면 절반 이상이 머릿속에서 지워질 테니까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순간 교과서에 얼른 표시해 놓으면 되니까요.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전요, 수업 시간엔 연필로 살짝 표시했다가 복습할 때 다시 깨끗하게 정리해 볼래요. 훌륭해요. 또 적어둘 게 많다면 접착식 메모지를 사용해 보세요. 그럼 훨씬 보기 좋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에휴, 근데 전 수업 시간에 집중이 잘 안 돼요. 맨날 졸리고. 그렇다면 예습이 필요하겠군요. 싫어요. 복습하기도 바쁘다고요.
예습할 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요. 창민이를 위한 초간단 예습 비법. 수업 시작하기 바로 전 교과서 본문 위에 있는 학습 목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런다고 집중력이 좋아질까요? 물론이죠. 학습 목표는 수업의 주제이거든요. 선생님 말씀 중에서 학습 목표와 연결되는 내용을 열심히 찾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중도 되고 핵심 찾기도 훨씬 쉬워질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공부에 대한 자신감은 생겼는데요. 시험 생각하면 여전히 답답해요. 전 시험 때만 되면 아픈 데가 많아지거든요. 시험 보다가 너무 아파서 아는 문제도 못 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왜?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너무 불안해서 그런 거래. 이런 시험 때마다 많이 힘들었겠네요. 시험 불안을 낮추려면 꼼꼼한 준비로 자신감을 얻는 게 가장 좋죠. 서연이를 위한 3가지 처방을 내려볼까요? 첫째, 시험 직전 수업 시간에 주목하세요. 왜요? 다들 시험 직전엔 선생님 얘기 안 듣고 문제집 풀던데. 시험 직전이면 문제 출제가 끝난 시점. 이때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건 시험 문제일 가능성이 거의 100%죠. 그러니까 특별 표시해놓고 시험 전날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불안감이 확 줄어들 거예요. 한번 해볼래요. 2번째 처방. 시험 예행 연습을 해보세요. 시험 전날 책상 위를 깨끗하게 치운 다음 학교 시험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기출 문제와 OMR 카드, 볼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 다음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45분을 맞춰놓고 기출 문제를 풀고 OMR 카드까지 완벽하게 작성해보세요. 재미있겠는데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시험 불안감을 줄이는 3번째 처방. 시험지를 받으면 문제 난이도를 체크하세요.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주시면 일단 쭉 훑어보면서 어려운 문제를 표시해두세요. 그리고 쉬운 문제부터 빠르게 풀어보는 거죠. 이렇게 아는 문제부터 풀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안감은 사라지게 된답니다. 처방해주신 3가지 다 해봐야겠어요.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걸 하나로 묶으면 결국 느린 공부의 흐름이 되죠. 새로운 걸 잘 배운 뒤 여러 번 반복해서 탄탄히 익히고 제대로 익혔는지 확인하는 것. 이 과정들을 예습과 수업, 복습, 그리고 시험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오늘 배운 대로 잘 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공부의 집이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막힐 때마다 떠올려 보세요. 새로운 걸 배울 땐 수업에 집중하고 핵심을 체크할 것. 배운 걸 다시 익힐 땐 와우를 떠올리면서 교과서 내용을 찬찬히 이해하고 다질 것. 시험은 그동안 익힌 걸 확인하는 거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준비할 것.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각자 느낀 걸 말해볼까요? 저는요, 앞으로 열심히 복습할 거예요. 오늘 배운 방법대로 하면 예전보다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전 앞으로 학교 수업에 집중해 볼 거예요. 수업 직전에 학습 목표도 확인해 보고요. 하하, 오늘도 공부의 비밀을 잘 찾아냈군요. 4번째 공부의 비밀.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배웠다면 직접 실천해라. 다양한 방법들을 직접 활용해보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그럼 이제 완벽한 공부를 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의 학습 노트에 여러분만의 비법을 입력해보고 친구들에게 공유해보세요. 또한 자료실의 워크시트를 활용하여 오늘의 배움을 꼭 실천하도록 합시다. 자기주도 학습은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것으로 비로소 완성되는 거랍니다.